머큐리와 세이프코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주 보험국이 보험료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배우 멜 깁슨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운동 리콜에 동참했습니다. 차기 주지사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런 베셀리 시장이 해임한 크리스틴 크롤릭 소방국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고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제106주년 3.1절을 맞는 내일 6개 한인단체가 남가주 새누리교회에 모여서 합동기념식을 개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부로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9%의 응답자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관세 걱정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지난 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연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직항노선 운영 재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 당국의 눈엣가시였던 옛 마약 밀매 조직 두목을 포함해 29명의 수감자를 미국으로 전격 인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HIV와 에이즈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년간 50만 명 이상 사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놓고 민주당은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여야 대권 잠룡들이 제각기 개헌론을 앞세워서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111대 102로 승리하고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레이커스와 클리퍼스는 오늘과 일요일 잇따라 맞대결 경기를 갖습니다. LA 다저스가 내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시범 경기를 갖습니다.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와 또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가 맞대결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3.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주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자면 엄청나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주말인데 좋지 않은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상 소식입니다. 요새 장 보기도 어렵고 뭘 하기 공과금 내기도 어렵고 여기에 보험료 또 오릅니다. 머큐리와 세이프코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다른 메이저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너무 급등해서 머큐리로 갈아타고 세이프코로 갈아탔는데 소용없어져 버렸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머큐리와 세이프코 측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주 보험국의 승인으로 3월 말부터 머큐리 제너럴의 주택 소유자와 콘도 소유자, 그리고 주택임대 보험 가입자는 평균 12%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머큐리사의 보험료 인상은 약 57만 9,300명의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리버티 뮤추얼의 자회사인 세이프코 보험사를 통해 주택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오는 5월부터 평균 7.2%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8만 6,700명의 고객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두 군데 회사 모두 최근 LA 일원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6월에 보험료 인상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스테이팜은 가주 보험국의 긴급 보험료 인상에 대해 또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리팜은 지난 1월 LA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17억 5천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으며 직접 손실과 보고되지 않은 손실까지 76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팜의 긴급보험료 인상이 승인될 경우 스테이팜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소유자 보험료를 22%,
임차인 보험료를 15%, 콘도 보험료를 15%, 임대주택 보장 보험료를 38% 인상하게 됩니다. 스테이팜은 앞서 지난 2월 3일 처음으로 가주보험국에 긴급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으나 보험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국에 따르면 페어 플랜을 포함한 보험사들은 2월 5일 기준으로 69억 달러의 산불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페어 플랜은 개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의 플랜입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계란 가격이 올해 41%더 오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살처분된 산란계가 급증했고 공급망 정상화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27일 연방농무부는 계란 가격이 올해 최소 41%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20% 추가 상승을 예측했지만 이 예상의 2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란 가격이 내리기 전에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과 공급난은 한동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유아가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보건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유아는 대한항공을 타고 19일자 대한항공을 타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원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해외를 방문했던 유아가 가족과 함께 해외를 방문했다 귀국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LAX에 도착한 항공기에 홍역 환자가 타고 있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 여객기 탑승객들은 물론 지난 19일 LAX 탐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전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밝히고 그 시간대에 이 공항에 있었던 주민들의 각별한 이 관심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뉴저지주에서도 최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명이 추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올 들어 전국에서 93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특히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에서 확산세가 커 그 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주 한 명이 홍역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역 백신을 접종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홍역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역 백신 접종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헐리우드 특별대사로 임명된 영화배우 멜 깁슨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할리우드 특별대사로 임명된 영화배우 멜 깁슨이 LA의 대형 산불 사태 이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캠페인에 27일 동참했습니다. 멜 깁슨은 26일 알타데나에서 주지사 리콜 운동을 주도하는 세이빙 캘리포니아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지사나 시장이 예견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심각한 관리 실패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화재로 29명이 사망했으며 두 화재를 합쳐 37,000에이커 이상이 불탔습니다. 또 수천 채의 주택과 사업체가 파괴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수년 만에 가장 강한 산타아나 바람으로 발생한 LA 산불이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산불로 집을 잃은 멜 깁슨은 캐런 베스 시장과 뉴섬 주지사를 비난하고 캘리포니아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연방정부 차원의 수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참석자 중 일부는 멜 깁슨에게 주지사 출마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7일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능이 최근 LA 다운타운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인접 차선의 난폭 운전자 2명이 로보택시를 거의 들이받을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웨이모 공동 CEO 드미트리 돌고프는 X에 공유한 영상과 글에서 운전이 때로는 신경을 곤두세우게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충돌을 막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에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한 차량이 버스 전용 차선으로 보이는 곳을 이용해 다른 차를 빠르게 추월하려다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멈춘 차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이 좌측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영상에서 웨이모 차량도 같은 행동을 취해 사고를 피했습니다. 돌고프는 심각한 충돌을 피한 AI 기술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웨이모가 복잡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데려다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트코가 가주에 새 대형 매장을 오픈합니다. 코스코는 3월에 가주에서 브렌트우드와 하일랜드 지역에 매장을 오픈합니다. 이외에도 3월에 매사추세츠주 샤론, 미시간의 제니시 카운티, 텍사스의 프로스퍼와 웨더포드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 스튜어트 매장은 4월에 문을 엽니다. 코스트코는 또한 일본 야마나시현 미나미 알프스와 호주 빅토리아주 아디어에 국제 매장 2곳을 오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LA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긴장감 높게 갖고 고용주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민세관 단속국의 방문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적절히 대응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IC 요원과 대화할 권한이 있는 공식 대응 담당자를 미리 지정해두고 I-9 양식의 정확한 작성 및 보관을 비롯해 내부 감사 실시로 서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민세관 단속국이 사업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영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없이 기업 내 공간, 사적 공간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A 대형 산불 사태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경찰의 음주 및 약물 운전인 DUI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LA 경찰 LAPD의 최근 DUI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LA에서 모두 704명이 DUI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올해 들어 LA 지역에서 DUI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들의 12.4%인 67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PD는 특히 주말에 DUI 특별 단속을 중점적으로 펼치면서 한인타운 지역도 자주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LAPD는 DUI가 음주운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처방약, 비처방약, 그리고 마리화나도 포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용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 자체는 합법이지만 마리화나 영향 아래 운전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 DUI로 체포돼 기소된 운전자들은 벌금과 수수료 등으로 평균 13,5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이 전기차 업체가 전기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각자 공공기록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 자료를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는 테슬라가 작년 말 이 위원회에 운수 영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허가는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자사 직원을 운전자로 활용하는 전통적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위원회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언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위원회 측이 허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중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우버와 비슷한 영업을 하는 호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2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이 기술적 문제로 많은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이번 시험에서 심각한 기술적 문제를 겪었거나 시험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응시자들에게 3월에 재시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매우 많은 응시자가 이번 변호사 시험의 기술적 문제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영향을 받은 응시자 수와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는 응시자들은 오는 7월 시험을 무료로 다시 볼 수 있게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매년 2월과 7월 두 차례 실시하는 변호사 시험 방식을 올해부터 변경해서 처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 시작부터 큰 문제와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외에 타운넷 로컬뉴스 강채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영국 항공평가기관 스카이트랙스로부터 5성 항공사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2020년부터 5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 평가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1989년 설립된 런던 소재 항공 전문 평가기관으로 1999년부터 전 세계 항공사의 서비스를 종합평가해 1성부터 5성까지 등급을 부여합니다. 현재 대한항공을 포함해 전 세계 10개 항공사만이 5성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2주간 진행됐으며 스카이트랙스 심사관 3명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대한항공 7개 노선을 직접 이용하며 심사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탑승 수속, 환승, 라운지, 기내식, 좌석, 서비스 등 550여 가지에 달합니다. 에드워드 플레이스테드 스카이트랙스 CEO는 대한항공은 편안한 객실, 기내식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외에도 지난해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국내 항공사 최초로 3회 연속 획득했으며 에이펙스의 오피셜 에어라인 레이팅에서도 8년 연속 최고 등급인 5성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단체 국악사랑이 지난 주말 타운 내 동양선교교회에서 제11회 정기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사물놀이, 경기민요, 진도북춤, 판소리,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2000년 창단된 국악사랑은 한국 전통음악을 사랑하는 LA 한인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미국 내에서 국악의 매력을 알리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수희 LA 지부장은 이날 공연이 노희연 경기민요연구소, 고수희 무용연구소, 판소리교실 우리소리, 운우풍례 사물놀이 등 4개 팀이 협력해 준비한 무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4팀이서 같이 공연을 만들었어요. 판소리 남도민요학교 우리소리의 김원일 소장입니다. 2007년도서부터 저희는 남도 민요하고 판소리를 가르치는 데인데 구수하고 멋있고 한이 서려 있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지금 10여 년째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공연에는 나이지리아 전통음악단체 우쿤 컬처럴 그룹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UCLA 한국음악과 강가민 교수는 LA에서 판소리, 민요, 무용, 퓨전 국악까지 다양한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공연을 통해 한인사회의 문화적 유산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에는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무려 15도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더 떨어집니다.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낮 기온 역시 60도 내외로 머물면서 쌀쌀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이슬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따라 체감 기온 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흐리고 서늘한 날씨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4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7도, 49도, 해안 지역은 63도, 5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7도, 낮 최고 기온은 49도로 예상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 1월 소폭 둔화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표는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울 전망입니다. 상무부는 지난 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6%와 비교해 상승세는 다소 둔화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작년 12월 상승률과 같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3개월간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해리스 폴이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성인 2,1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일상용품의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본 응답자가 59%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물가가 내릴 것으로 본 응답자는 11%에 그쳤고 나머지는 별 영향이 없거나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관세가 경제에 나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약 44%로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는 의견 31%보다 많았습니다. 공화당 지지 응답자 가운데서도 관세가 경제에 좋다고 보는 응답자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달 취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넘긴 가운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려는 왔지만 여전히 집권 1기 당시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현재 비트코인 1비트코인 가격이 83,000여 달러입니다. 이 주식시장 잘 나가던 주식시장 주춤하죠. 어제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 8만 달러 밑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규제가 풀리고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 사라지고 지금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최고점보다 3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가격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입니다.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밤사이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Bitcoin being kind of the perfect canary in the coal mine, and there's real concerns there. 이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지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올해 들어 최고치로 트럼프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고용 악화가 민간으로 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Are literally some of the firings just in the federal government, which has 10 million workers, is that going to be enough to cause a recession? 불안감을 더 키우는 건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뿐 아니라 중국의 관세를 10% 더 추가해 다음 달부터 매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크든 작든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59%는 관세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답했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A lot of consumers are spontaneously telling us that they're really worried that tariffs are going to lead to bad consequences for the economy.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넘으면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제야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하고 있는 25%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부로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며 그것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될 때까지 3월 4일 발효 예정으로 제한한 관세는 예정대로 발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날 3월 4일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 또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을 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지난 4일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지난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선 상태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10% 추가 관세 방침에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중국산 알루미늄 원료만 가져다가 한국에서 일부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이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에 52.79%의 반덤핑 관세와 33.44%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지분 100%를 투자해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실제 적용되는 한국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 우회 수출 조사 결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이 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2023년 10월 직권으로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회 수출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2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양국 우호 관계 과시와 또 관세 전쟁을 피할 가능성 등의 성과를 냈다고 영국 현지 언론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가장 기대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안보 보장에 실질적 성과는 없었고 이튿날인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전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접점이 적었던 스타머 총리가 양국 우호 관계에 도장을 받은 점, 또 관세가 필요 없는 미영 무역협정이 임박했다거나 차고스 제도 반환 합의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끌어낸 점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대중지인 데일리 메일은 이날 일면에 큰 활자로 없을 것 같던 이런 브로맨스라니라는 제목을 넣었고 보수 성향 일간지 텔레그라프도 트럼프 차고스에 대해 스타머 지지 제하 기사를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왕실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데 이날 스타머 총리가 전달한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초청장은 영국 측이 준비한 매력 공세의 하이라이트라고 꼽았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 당국의 마약 단속국의 눈엣가시였던 옛 마약 밀매 조직 두목을 포함해 29명의 수감자를 미국으로 전격 인도했습니다. 멕시코 검찰청은 전국 여러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29명이 미국으로 이송됐다며 이들은 마약 밀매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 범죄를 저지른 조직과 연관성으로 미국의 수배 대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가 미 법무부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양국 주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협력, 협의,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 진행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범죄인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 예고 이후 관련 양국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미국 측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을 끊지 않으면 마약 유입이 중단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엄포 아래 마약과 관련된 모든 조치들을 멕시코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 정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동차와 화학 제품을 포함해 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7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이 관세 인하 검토 대상에는 일부 농산물, 주요 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전자제품도 포함됩니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미국이 인도로 수출하는 고급 오토바이와 버번 위스키 등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발표한 바 있지만 이 같은 품목들은 수입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같은 관세 인하 노력이 미국 인도 간의 무역협정 타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오는 4월까지 협정이 타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상호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달 초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가을까지 양국 간 무역협정을 타결하자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인도에 에너지와 무기를 더 많이 판매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 인도는 이들 품목들을 주로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미국의 수출 희망 목록에 공산품과 자동차, 농산물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고 이 제품들을 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율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이 인도와 자유무역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연합과 인도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들이 천연자원, 신기술, 경제, 군사적 강압 등 자국의 강점을 어떻게 무기로 사용하는지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현대판 강대국 경쟁이 유럽과 인도가 파트너십을 재구성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무역과 기술, 안보와 국방, 연결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무역과 기술 분야 협력의 핵심 과제로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꼽았습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회의 정부 예산 처리 시한이 3월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예산안 연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우리에게 큰 혼란을 남겼고 작년에 처리됐어야 할 예산도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상하원과 함께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내자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대선 전에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연말에 재차 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 증액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 때문에 정부 셧다운 위기가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의회는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 한도 문제를 빼고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이 과정에 40분간 처리 시한을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번에도 일단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과는 별개로 부채 한도, 감세, 정부 지출 감축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별도 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기관의 수습 직원을 대거 해고하려는 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7일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엘서프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관리처 OPM에 앞서 각 연방기관의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하도록 한 지시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 노조 미국 공무원 연맹 등의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엘서프 판사는 또한 대규모 공무원 해고가 국립공원과 과학연구, 또 퇴역군인을 위한 서비스 등을 크게 줄여서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엘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이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장악한 OPM은 약 2주 전부터 각 연방기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직원 거의 모두를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수습직원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상자는 20만 명 정도로 추정됐고 또 일부 기관에서는 수습직원 외에도 다른 직원 역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각 기관은 해고 대상자들의 업무 성과가 낮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들고 있지만 노조 측은 대부분의 수습 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머스크가 각 연방기관 공무원들의 해고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조처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및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談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외교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요한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이 오늘 28일 열린다며 우리는 매우 좋은 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두 정상 간의 첫 대면 회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로 칭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나?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나는 못 믿겠는데 이렇게 말을 뒤집으면서 회담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시작으로 착수한 종전 외교에서 반러시아 진영 내 1차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프랑스, 영국에 이은 우크라이나 정상과 회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패싱 우려를 완화하고 푸틴 대통령과 밀고 당기기를 할 종전 협상안의 얼개를 만드는 외교 무대로 현재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으로 비상에 걸린 유럽 정상들이 3월 2일 다시 모여서 우크라이나 전후 유럽 안보보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영국 총리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3월 2일 런던에서 10여 개국 정상을 초청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잇따라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스타머 총리가 미국 방문 결과를 각국 정상에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광물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에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체코, 루마니아 정상도 초청을 받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함께 참석합니다. 오늘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 관건은 협정이 일정한 구속력과 구체성을 담을지 여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지원의 대가를 받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받길 바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완전한 의견 일치를 오늘은 보기 어렵다는 예상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모호한 문구로 일단 이견을 봉합한 채 후속 협상으로 가는 동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고 돌아갈 합의가 우크라이나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일단은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 바로 앞서서 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전 무력 개입 및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항의하는 의미로 제재를 결정한 바 있는데 여러 차례 이 제재를 연장하는 동시에 추가 제재를 부과해 왔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끝으로 서방 반러시아 진영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벌일 종전 줄다리기에 대비해 유효한 협상 카드를 정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양국 간 직항노선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전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미국 국무부 대표단과 협의를 했다며 미국 측에 직접 항공 연결 복원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직항 노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했던 2022년 2월에 중단됐습니다. 외무부는 전날 알렉산드르 나르치예프 러시아 외무부 북미국장과 소나타 콜터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이 이스탄불에서 양국 외교 공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측이 미국의 전임 행정부가 물려준 수많은 갈등 요소를 극복할 방법을 자세히 논의했다며 각국 외교 공간의 자금 조달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외교관이 공식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적으로 압류된 6개의 부동산 자산을 러시아 내에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내 러시아 외교 자산 문제를 다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외무부는 이번 대화가 실질적이고 비즈니스적이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대화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나르치예프 국장을 주 미국 러시아 대사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러시아 측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나르치예프 국장은 조만간 워싱턴으로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략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 나아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 목적이 서로 다른 핵 운용 수단들의 준비 태세를 알리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최근 1년 동안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를 비롯해 순항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지면 가까이 낮은 고도에서 방공망을 우회해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탄도미사일과 낮게 활강하는 극초음속 활공체까지 각각 다르게 비행하는 미사일을 동시에 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에서도 이 같은 의도를 드러내면서 핵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BS입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전략 순항미사일의 모습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된 두 발의 미사일은 각각 약 2시간 10분 동안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정거리인 1,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사용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핵무력에 보다 철저한 임전 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됨으로써 믿음직한 핵방패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처음 시험 발사한 건 2021년 9월. 불과 1년여 뒤인 2022년 10월엔 전략 순항미사일이라고 공개하며 핵탄두 탑재용임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발사를 반복하며 유도 기능 등 성능을 개선해왔고 이번에 해안가 건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으로 정밀도를 과시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다음 달로 다가온 한미 연합연습을 의식한 사전 도발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미 협상과 관련돼서 미국 측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전략 무기 시험을 하든가 해서 미국의 진위를 파악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 감시했다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아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111대 102로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 달렸습니다. 현재 LA 레이커스는 서부조 4위고요. 그리고 미네소타는 서부조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클리퍼스와 크립토닷컴 아레나 홈에서 경기를 하고 그리고 내일 하루 쉬고 일요일날 다시 한번 클리퍼스와 LA 레이커스 간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날씨 쌀쌀해지고 주말에는 또 60도 내외의 낮 최고 기온을 보이는 등 추워진다고 합니다. 뭐 춥다고 표현하면 야 그게 왜 추워 쌀쌀한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아무튼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또 비도 내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